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초등학생 무상교통과 영산강 Y벨트, 이 둘은 광주시가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줄이더라도 꼭 하겠다는 대표 사업들인데요. 어려운 형편에 효과가 담보되지 않는 이 사업들을 꼭 해야 하는 거냐며 광주시 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내년 5월부터 시행을 예고한 어린이 무상 대중교통 사업. 가계 부담을 줄이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한다며 만 6에서 12세의 초등학생에게 시내버스 400원, 지하철 500원 운임을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시작부터 반쪽짜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작 무상교통 정책이 필요한 건 대중교통 통학 수요가 많은 중고생인데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중3과 고3에 연 100만 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시와 협의해가지고 해도 충분히 그 안에 무상교통을 넣어도 될 건데 저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돼서 시 따로 교육청 따로 하면 분명히 이 안에 역차별 당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광주시는 예산이 부족해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의회는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통 예산을 부동의해서라도 청소년으로까지 혜택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강기정 시장의 역점 공약 사업인 영산강 익사이팅 벨트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수질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재미를 추구하는 시설에만 치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내년도 본예산 검토 보고서입니다. 광주시가 이른바 Y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요청한 내년도 예산은 9개 사업 67억 원. 하지만 전제 조건인 깨끗한 물보다 최종 목표인 재미를 우선하는 본말이 전도된 계획이라고 의회는 봤습니다. 큰 비가 오면 자주 잠기는 둔치가 사업지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걱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없이 일단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또 시에서 추진해서 미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고 보자. 의회는 영산강 익사이팅 벨트 사업 가운데 송산 어린이 테마정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예결위 심의에서 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의회의 반대를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금리도 높고 물가도 올라 녹록지 않은 요즘 경기에 지역경제 사정은 그야말로 말이 아닙니다. 이 같은 지역경제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 지역 상공인들과 국회의원들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경제 주축 산업인 건설과 가전, 경기 침체와 원자재가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아 거래 절벽 사태를 맞는 등 지역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더욱이 광주에서만 150개가 넘는 협력업체가 800억 원이 넘는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대유 위니아그룹의 법정관리 여파는 9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라는 아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전자금과 신규 매출처를 확보하기 위해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건설사들 또한 벼랑 끝에 서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상공인들과 국회의원들이 마주 앉은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지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지역 상공인은 물론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혁신 역량 강화 등을 통해서 함께 헤쳐나가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2 제3의 환경 일자리를 하는 것이 지금 연간 7,000명 이상 빠져나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대기업이 들어섬으로써 고용 기회를 창출해주고 특히 지난 4월 특별법이 통과됐는데도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 해법 찾기, 그리고 광주 대구 철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으로 두 지역의 상생 발전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민과 광주시민들이 수십 년간의 영원으로 있는 법안이고 공급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정부가 100%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의 부활, 그리고 넘쳐나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풀기 위해 일정 기간 과세를 유예하는 등 위기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어제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있다는 제보가 광주 MBC에 들어왔습니다. 비나 눈이 올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현장에 들어가 취재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부슬부슬 비가 오는 와중에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노동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한켠에는 레미콘 차량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파트 꼭대기에서 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이 작업은 비가 많이 오면 작업을 중단했다 재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가 계속 내리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 빗물이 들어가면 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물들이 결국은 경화가 되는 과정에서 공국으로 비어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에 굉장히 취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 공사 현장 관계자는 비가 온다고 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타설을 시작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설을 시작한 이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 경우 시간당 4mm 이하의 적은 비가 내리면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타설을 한 콘크리트 위에 비닐 천막을 덮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타설할 경우 위에 슬라브에 비닐로 이런 것도 보양을 하고 200mm다 두께가 그러면 205mm 정도 만약에 두껍게 하면 아마 지금도 그렇게 타설하고 있을 겁니다.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2023년 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는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비 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을 원칙적으로 막는 방향으로 일반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꼭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를 맞아가며 콘크리트 타설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자체 규정을 내세우며 빗속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에서 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의 공장에서는 지난해 11월 7일 무게 2.3톤에 달하는 강판 코일 분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코일에 눌려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 수사 결과 당시 현장에는 전도 방지 조치나 작업 지휘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기말고사 재시험을 치러놓고 또다시 시험 결과를 폐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교육청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재시험을 치른 이유부터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사립고등학교. 이 학교 1학년 학생 160여 명이 지난 8일 학교로부터 받은 문자입니다. 이틀 전 치른 기말고사 중 통합과학의 문제 출제 비율이 잘못됐다며 일부 분량만 재시험을 치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단답형 10점 분량을 객관식 3문제로 대체하는 재시험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학교는 학생들에게 재시험은 또다시 폐기하고 대신 기존 시험 결과를 내신에 반영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되게 어이없고 학교 측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요. 점수에 변동이 생기는 거니까. 민원을 통해 뒤늦게 상황을 확인한 도교육청이 재시험 시행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제 문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평가에 관련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저도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전체 시험 중 일부 분량만 재시험을 보게 되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상황.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누군가 단답형에서 점수 안 나왔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항의를 할 수도 없죠. 혹시나 내 아이한테 불이익이 갈까. 해당 학교 측은 절차상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재시험 결과를 다시 폐기한 뒤 학부모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제 사람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전부 다 체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객관식과 단답형 등 문제 출제 비율이 기존에 안내했던 것과 달랐다며 일부 분량만 재시험을 치러놓고 또다시 번복한 고등학교. 허술한 시험 관리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MBC 뉴스 서혜령입니다. 지난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이 50대 지적장애 조카를 돌보다 사망한 뒤 방치된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두고 자치단체의 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쓸쓸한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지적장애 조카를 돌보다 지난 5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여성 강모 씨. 시신이 부패했을 정도로 사망 후 발견되기까지 일주일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부와 차단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씩이나 다 몰랐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연락이 한 번도 없어요. 조카는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평소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지난달 해당 지원사가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순천시는 대체 인력을 구해주기로 했으나 강 씨가 이를 원치 않으면서 공백이 생긴 겁니다. 강 씨는 지난달 20일 이후 지원센터와 보름쯤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는데 지자체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건 이후 순천시는 지역 내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돌봄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센터에 경고 조치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마을 이통장과 함께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돌봄 종사자의 보고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웃마저 모르는 쓸쓸한 죽음. 고령화의 1인 가구가 느는 추세에서 지자체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의 인식 개선도 중요해졌습니다. 비록 가족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누군가 이 사람이 위기 상황에 있는지 여부를 서로 이렇게 품앗이를 할 수가 있는데 함께 사는 새로운 주거 문화를 저는 만드는 것이. 전문가들은 또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위기가구의 안부를 묻고 관계를 형성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최근 농기계 안전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무거운 농기계 조작이나 돌발 상황 대처가 비교적 쉽지 않은데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운기가 핸들이 꺾인 채 농로가 아닌 밭에 멈춰 있습니다. 경운기를 몰던 70대 남성이 사고를 당한 건 지난달 26일 오후. 경운기 운전자는 후진을 하다 왼쪽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운기 앞바퀴에 깔린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2달 전 해남에서도 비슷한 경운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운기가 농로 옆으로 기울면서 운전자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인이나 힘 있는 사람 같으면 빨리 이제 방향 바꾸거나 했을 텐데 그게 이제 안 되신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경운기 사고는 1,041건,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운기는 농어촌에서 어르신들이 모는 경우가 많은데 근력이 약해져 무거운 농기계를 조작하기 어렵고 위급 상황에 빨리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이제 조심해야 자기 힘 닿는 데까지. 특히 이제 고령화 되신 분들이 그걸 또 운행하시다 보면 중심 잡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탈을 해버려요. 운전 미숙이나 추락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농기계 안전 점검이나 커브길 운전 시 주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안전 문화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빗길 속 제한속도 시속 48km 구간에서 123km로 달리다 사고를 내 상대편 차량 탑승자 3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같은 방향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SM3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이 사고로 인해 차에 타고 있던 남녀 3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 일대에 있는 인근 상가와 초등학교 등에서 정전이 발생해 3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정전으로 155곳의 상가들이 영업에 방해를 입는 등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도로에 설치된 변압기에 이상이 생기면서 정전이 일어났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